네,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미사 준비에 한창인 분을 모셨는데요.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 8년 만에 봉헌되는 미사입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신가요? 네, 지난해부터 한반도에 네.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각 교구 민족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그 주교회의 충계 정기 총회 때 주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한반도에 불었던 이 평화의 바람이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어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그 당신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전국에서 정말 많은 신자들이 임진각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좀 행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날씨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참여하는 게 결코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이번에 제주교구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요. 네, 부산, 전주, 대구, 광주 전국 모든 교구에서 신자들이 그 주교님들과 또 신부님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한국 천주교회가 좀 마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그 분위기고요. 일정으로는 그날 그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과 또 그룹 부활이 이제 평화를 노래하는 간단한 음악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1시부터 미사가 이제 봉헌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대 그 교황님들께서 항상 네. 평화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신앙인들은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항상 그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기도를 이제 바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바쳤는지 조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한반도의 신앙인들이 더 간절히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제 바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신자분들 가운데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한 것이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도움을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통해서 네. 평화를 향한 한국 천주교의 어떤 염원이 전 세계에도 알려줄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는 북한학 박사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북한을 전격 방문합니다. 네.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좀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현재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냉전의 갈등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북핵 문제의 어떤 본질은 이런 냉전적 대립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갈등이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핵 문제의 어떤 평화적인 해결은 우리가 세계의 평화라는 어떤 희망, 그런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관련국들의 그 지도자들과 어떤 국민들 모두가 어떤 그 자국의 이익, 단기적인 이익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라는 어떤 그런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려면 네. 좀 남북이 대화하는 상황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아무래도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도 항상 네. 예측을 하면 네. 많이 틀리셔서 예측하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네. 뭐 아직 그 어떤 결정이 뭐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또 한미 정상회담 후에라도 네.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라도 남북이 자주 만나고 서로 네. 신뢰를 쌓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지난해 10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거론됐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방북이 이뤄지기 위한 조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네. 북한의 뭐 공식 초청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방북을 이제 하시려다가 추진이 되다가 이제 무산됐다는 증언들도 네. 요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증언들이 이제 사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도 교황님 방북이 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바티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교황님의 어떤 염원을 생각하면 그 외교적인 어떤 의례나 교회의 전통까지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넘어서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협회 협의회 그 70주년 행사 때 교황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종교인들과 이제 악수를 나누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그 만담도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 네. 가지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황님께서 이제 그 종교인들과 악수를 하시면서 피스, 영어로 피스라고 평화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그 교황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어떤 네.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결심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봉헌되는 이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는 이러한 이제 그 염원, 그러니까 교황님의 방북을 위해서는 사실 한국 천주교의 염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염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 모두가 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네. 그 한 목소리를 냈으면 더욱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